아, 그러면 내가 사업을 시작하고 산 차만 사업용 자동차가 될 수 있나 보다. 하지만 이거는 틀렸어요. 6천만 원짜리 차를 샀는데 3천만 원의 절세 효과가 있어요. 사업용 차를 이용하시는 이유를 이제 아셨나요? 안녕하세요, 로드엠세요 법인입니다. 최근에 제가 법인차의 모든 것! 막 이러면서 영상을 올렸거든요. 법인차는 뭐냐, 법인차를 이용했을 때 얼마나 절세가 되냐, 이런 걸 올렸더니 댓글로 막 달리더라고요. 개인 사업자는 안 해주시나요? 개인 사업자도 좀 해주세요. 해서 준비한 개인 사업용 자동차의 모든 것! 개인 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하면 어떻게 절세가 되고 그 정의는 무엇인지 이런 것 좀 가볍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사업용 자동차 관련해서는 참 영상을 많이 찍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이 궁금하다. 뭐 리스 취득이 좋냐, 렌탈 취득이 좋냐, 이런 것들은 전에 찍은 영상도 있으니까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할 공간이 필요하신가요? 컴퓨터 하나 놓고 일하실 공간이 필요하신가요? 이럴 때 공유 오피스 이용하시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공유 오피스 직접 만들었어요. 로뎀 포레스트. 모든 지점이 넓고 쾌적해요. 비상주 고객분들 언제든지 와서 편하게 업무를 보실 수 있어요. 게다가 무료 세무 상담을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나의 사업 파트너 로뎀 포레스트. 지금 상담 신청하세요. 네, 첫 번째, 개인 사업용 자동차는 도대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이 참 많이 궁금해해서요. 용어에 써있잖아요. 개인 사업용 자동차, 개인 사업자인데 사업에 이용하는 차예요. 끝.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개인 사업자 자동차의 가장 핵심 정의는 대표자 명의로 취득했냐, 이거예요. 대표자 명의로 취득해서 그거를 사업에 이용을 해야 되는데, 가끔 그런 분도 있어요. 내 와이프 차인데 이거 내 사업에서 이용한다, 이거 사업용 자동차 될 수 있냐? 안 돼요. 명의가 맞아야 돼요. 그래야지 장부에 달아드릴 수 있고 그거를 비용 처리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런 거 물어보세요. 내가 반반 지분이다. 그러면 이거를 달아도 되냐? FM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지분만큼만 달아야 돼요. 내가 3천만 원짜리 차를 샀는데 그게 50%만 내 지분이다. 그럼 장부가액엔 1,500만 원이 달리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 차를 감가상각 해나가고 이제 비용 처리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여기서 또 물어보세요. 내가 50%만 갖고 있다. 그러면은 내 기름값이랑 뭐 보험료랑 이런 것들도 그러면 반만 처리할 수 있냐? 이거는 달라요. 이게 사업에 이용하기 위해서 실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 출퇴근하고 출장 다니는데 내 지분이 반만 섞인 차에 기름을 넣었다. 근데 실제로 그 차를 계속 출장하는데 이용했다. 그러면 이건 출장 행위에 들어간 기름값인 거예요. 주차비, 톨게이트비. 그러니까 이거는 다 비용 처리가 가능해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차값 자체에 대한 비용 처리. 그러니까 1,500만 원을 감가상각하는 거는 내 지분만큼 들어가는 건데, 근데 거기에 들어간 실비 성격, 기름값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다 비용 처리를 하셔도 된다. 사업용 카드 쓰시면 되겠죠? 거기에 자연스럽게 연결돼서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내가 개인이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로 이용도 하시겠지만 내가 사적으로도 많이 쓰세요. 이거 개인 사업자는 연두색 번호판도 안 붙잖아요. 법인처럼. 개인 명의로 취득을 했기 때문에 법인차랑 달라요. 법인은 뭐 8,800 넘어가면 제가 연두색 번호판 붙는다, 이런 말씀 참 많이 드렸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가격 상관없이 흰색 번호판이에요. 그럼 사적으로도 이용을 많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사업에도 이용하고 사적으로도 많이 이용한다. 이런 거를 세법에서는 운행일지로 좀 구분을 해라. 내가 사업용, 출장용 이런 거로 썼으면 그 키로수를 쓰고, 내가 사적으로 썼으면 사적으로 이용한 거에 대해서 키로수를 쓰고, 잘 버무려서 세법상 비용 처리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업무용 승용차 운행일지예요. 이 운행일지를 꼭 법인차만 써야 되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개인 사업자도 마찬가지예요. 고가의 차량이라면 운행일지를 쓰시는 게 유리해요. 네, 특히나 뭐 억대 넘어가는 차도 있어요. 그런 거 운행일지 안 쓰시면은 차값이 비용 처리되는 게 연에 800만 원, 그리고 토탈 1,500만 원 딱 묶여가지고 나머지 다 날아가 버려요, 그냥. 그럴 수 있으니까 고가의 차량 이용하시는 분들은 운행일지를 쓰시는 게 너무 좋고, 그리고 또 많이 물어보시는 거, 내가 개인 사업자인데 임대업 해요. 이렇게 뭐 임대업 하거나 아니면은 뭐 불로소득 창출하신 분들 있죠? 뭐 그런 분들은 이게 사업용 차라는 게 인정받기가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내가 부동산 임대업 하는데 차량이 크게 필요하지 않을 수 있겠죠? 뭐 내가 상가를 한두 개 보유하고 있어요. 거기 뭐 매번 가가지고 출퇴근해가지고 내 건물이 잘 있나 뭐 이런 거 확인하시지는 않잖아요. 국세청도 알아요. 그래서 불로소득, 사업소득 하시는 분들은 이게 자동차 같은 거를 경비로 인정받기가 좀 어려우실 수 있다. 근데 세법은 결국 실질이라서 내가 뭐 꼬마 빌딩 하나 갖고 있다. 그래서 내가 관리도 직접 하러 가고, 그리고 뭐 하다못해 청소도 내가 직접 한다. 그래서 뭐 업무상 필요하다, 뭐 스타리아 같은 거 하나 필요하다. 이런 건 괜찮을 수 있어요.
항상 실질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 근데 실질상 진짜 뭐 필요 없는 그런 불로소득, 임대소득 하신 분들은 대부분 부인당할 수 있다는 거. 네, 여기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사업용 자동차의 정의는 알았습니다. 또 이렇게 이해하신 분들이 있어요. 아, 그러면 내가 사업을 시작하고 산 차만 사업용 자동차가 될 수 있나 보다. 왜냐? 그래서 세금계산서 받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이거는 틀렸어요. 내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던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그 소나타를 하나 갖고 있었는데 그걸 이용해서 내가 사업을 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뭐 장보러 다닐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출장 다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기준으로 차량가액을 평가해서 장부에 달면 돼요. 그러면 그게 사업용 자동차가 되는 거예요. 사업용 자동차의 정의는 내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세금 계산서를 받은 행위가 있어야지만 사업용 자동차가 아니고 그냥 사업에 이용하면 그때부터 사업용 자동차예요. 그때 가액을 평가해서 장부에 달았으면 사업용 차가 되는데 아, 그 장부가액 그러면 어떻게 다는 건데요? 참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링크 달아놨어요, 블로그에. 홈택스에 보면은 차량 시가 조회가 있어요. 자, 홈택스에 들어갑니다. 승용차 가액 조회 딱 해보세요. 그러면 내 차량 관련 정보를 치면은 그 금액이 나와요. 그거를 내 장부에 달고 감가상각을 해 나가기 시작하면 돼요. 그럼 그때부터 사업용 자동차가 돼서 절세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리스나 렌탈 이런 거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사업을 시작했으면은 계산서를 이제 사업자로 싸달라고 하기 시작하면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업용 자동차가 됩니다. 네, 사업용 자동차를 이렇게 해서 내 정의도 알았고, 네, 장부에 달았어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얼마나 절세가 되냐? 이런 것들이 궁금하시잖아요. 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하는 경우는 절세밖에 없어요. 결국은 절세하시려고 사업용 자동차를 장부에 다는 건데 절세하시는 이유 첫 번째, 소득세에서 비용 처리가 된다는 거. 소득세에서 내가 장부에 차를 달았으면 감가상각이라는 형태로 연에 800만 원 한도로 비용 처리가 돼요. 차값에 대한 비용 처리 800만 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유지 비용, 관리 비용도 다 비용 처리가 되겠죠. 그거는 연 1,500만 원 정도 한도로 들어가요. 여기 운행일지를 썼으면 더 들어가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전에 찍었던 영상이 있다 그랬죠? 그 참고해 주시면 좋아요. 어쨌든 그런 절세 효과가 생긴다는 거, 소득세에서 갑자기 팍팍 줄어든다는 거, 그리고 결국 개인 사업자는 4대 보험이 고지가 되는데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이 나오거든요. 이게 내 사업 소득금액이랑 연결이 돼서 약 17%가 나와요. 연금 9%, 건강보험 8%, 더하면 17%. 이게 무지하게 아파요. 내가 예를 들어서 1년에 사업소득금액으로 5천만 원을 찍혔는데 17%가 나온대요. 무지하게 많이 나오죠. 이게 결국에 내 소득금액을 줄이면서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도 같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혜택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때 뒤에 가서 숫자로 말씀을 드릴 건데 이 두 가지 이유로 자동차를 비용 처리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득세 줄이지, 건강보험료랑 국민연금 줄이지. 이게 엄청난 큰 혜택일 수 있다는 거. 하지만 주의사항도 있어요. 운행일지 꼭 쓰셔야 된다고 했죠. 고가 차량인 경우에 비용 처리 다 날아가니까 이것도 좀 귀찮을 수도 있고, 그 두 번째 이슈가 임직원 전용 보험을 좀 들어야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복식장부 대상자, 뭐 성실신고 대상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매출 기준이 좀 커져가지고 그 기준을 넘어가신 분들은 차가 2대면은 2대째부터는 임직원 전용 보험을 꼭 드셔야 돼요. 이게 뭐냐? 우리가 운전자 특약을 걸잖아요. 뭐 본인 안정, 뭐 배우자까지, 우리 가족 이렇게인데 이거는 운전자를 우리 회사의 임직원만 탈 수 있게끔 한정하는 거예요. 차가 2대 이상이라면. 한 대까지는 괜찮아요. 2대째부터 이제 임직원 전용 보험으로 드는 거, 그럼 이것도 좀 전략을 세울 수 있겠죠. 한 대는 내가 좀 와이프랑 섞어서 사적으로도 이용해. 그거는 그냥 일반 보험 들고, 2대째 이거를 진짜 내가 사업용에 많이 이용해. 그러면 요거는 이제 임직원 전용 보험을 들어서 보험을 좀 세팅을 해야겠죠. 이거를 안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2대인데 그냥 다 사업자 장부에 달아놓고 그냥 일반 보험 드시는 분들, 뭐 가족 한정. 그러면 한 대 거에 대한 비용 처리는 거의 다 날아가요. 복식장부 대상자는 반이 날아가고 성실신고 대상자는 다 날아가요. 그래서 임직원 전용 보험을 들어야 되는 좀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 그 세 번째, 이게 좀 크리티컬할 수 있어요. 내가 차를 팔 때 부가세를 내야 돼요. 내가 개인적으로 이용해요. 그냥 뭐 그랜저 한 대 있어서 4천만 원짜리 차를 샀는데 나중에 중고로 예를 들어 3천만 원에 팔았어요. 장부를 안 달아놓고 비용 처리 안 했으면 이게 그냥 3천만 원이 다 내 돈이거든요. 근데 사업에 이용을 했었고 이거를 비용 처리했던 흔적이 있으면은 3천만 원의 차를 팔았어도 부가세를 내야 돼요. 3천만 원 받은 거에 뭐 300만 원 조금 언더 금액이 부가세로 붙어 있겠죠? 이거를 내야 돼요. 이거를 좀 아프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실제로 아프기도 하죠. 목돈으로 나오니까. 이게 좀 단점처럼 작용을 할 수도 있다. 근데
이 부가세도 안 내는 상황도 있어요. 첫 번째, 내가 면세 사업자다. 뭐 학원 운영하시거나 병원 우리 원장님들 계시죠? 그러면은 내가 면세 사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부가세 자체에서 프리하죠. 그래서 이 경우에 부가세가 안 나오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리스나 렌탈을 이용하시면서 계약 기간 종료로 그냥 반납해 버리는 경우, 아니면 중간에 그냥 승계해 버리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랑 상관이 없어요. 그 세 번째로 내가 사업을 운영을 하다가 폐업을 했어요. 폐업을 하면은 사업자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 장부에 있던 차가 자연스럽게 그냥 내 개인 소유가 돼요. 이때 팔면은 이때도 부가세가 없어요. 부가세 아프다. 내가 사업용으로 이용하던 차를 이용할 때 팔 때는 부가세가 나와서 아픈데, 이 세 가지 케이스 내가 면세 사업자거나 아니면은 리스 렌탈을 승계해 버리는 경우거나 아니면은 내가 폐업하고 매도하거나, 이때는 부가세가 안 나올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이전에 찍어놓은 영상이 있어요. 사업용 자동차 중고로 팔아도 세금 냅니다. 요거 구체적으로 궁금하시면 이 영상 시청하고 오시기를 좀 바랄게요. 네, 마지막으로 도대체 얼마나 절세가 되냐, 숫자적으로 좀 알려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네, 예시입니다. 제조업을 운영하는 홍기통 씨, 네, 개인 사업자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차량을 6천만 원 정도에 구입을 하셨어요. 그리고 5년 동안 운영을 하실 계획이시래요. 6천만 원짜리 차를 5년 동안 이용하시고 팔 거래요. 우리 사업장의 연간 단기 순이익은 8천만 원 정도? 네, 이거 사업용 자동차 비용 처리하기 전에 한 8천만 원 정도 됐어요. 그러면서 이거 차 사면 얼마나 절세돼요? 하면서 저한테 물어보러 오신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홍기통 씨는 너무 귀찮대요. 운행일지를 작성을 안 하겠대요. 그러면 연간 1,500만 원 비용 처리가 가능해요. 6천만 원짜리 차를 샀는데 그럼 도대체 얼마나 절세가 되냐? 네, 첫 번째, 소득세가 줄어들어요. 지금 연에 1,500만 원씩 비용 처리가 되잖아요. 지금 8천만 원 소득 금액이셨기 때문에 세율 구간이 24%예요. 그러면은 지금 1,500만 원에 24% 지방세 포함한 금액이 빠져요. 약 380만 원 정도가 세금으로 빠져요. 1년에 380만 원 정도. 그리고 플러스 이 소득 금액이 줄어들면서 제가 건강보험이랑 연금이 줄어든다 그랬죠. 이게 그 1,500만 원 비용 처리한 거에 17% 정도가 확 빠져요. 이것도 250만 원이 빠져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세금과 공과금이 1년에 630만 원 정도가 빠져요. 무시무시하죠? 이 정도 절세 효과가 생겨요. 그리고 이거를 5년 동안 이용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630만 원씩 5년, 약 3천만 원 정도의 절세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물론 차를 팔 때 이거를 부가세를 내야 되고 이런 단점들도 요소도 있지만, 이 차를 이용하면서 결과적으로 5년 동안 3천만 원, 6천만 원짜리 차를 샀는데 3천만 원의 절세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남들보다 3천만 원 차를 싸게 사는 효과랑 똑같겠죠? 그래서 내가 실제로 사업용에 이용하는 차라면 비용 처리하는 게 이 정도로 압도적으로 유리한 거예요. 사업용 차를 이용하시는 이유를 이제 아셨나요? 그래서 기존에 이용하던 차를 장부에 다는 것도 큰 효과가 있고, 내가 이제 사업용으로 차를 이용해야 된다면은 사업자로 세금 계산서를 받아서 비용 처리하는 것도 너무 좋다는 거. 여기서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에요. 네. 사업용 자동차는 사업용에 이용하는 차예요. 그래서 너무 사적으로 이용하는 차까지 막 덕지덕지 붙이면 나중에 세무조사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꼭 주의하시는데, 잘 이용하시고 절세 이용하신다면 엄청나게 혜택을 볼 수도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자세한 내용은 상담 요청해 주시고, 네, 감사합니다.